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해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러, 특히 실행 시간에 있어서의 에러를 처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언제 이러한 exception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if, else 이런 걸로 에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에러 핸들링의 구문에 대해서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존 if, else로 처리한 것과 다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exception도 클래스 기반의 어떤 클래스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우리가 왜 이런 exception 핸들링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are exception이 무엇인지, 그리고 exception으로 우리가 try and catch, finally 구문을 배우는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에러를 처리했던 if, else 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행 시간에 발생하는 에러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 에러는 그냥 이렇게 에러 빨간색으로 줄이 있어서 바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행 시간 부분은 그 컴파일 하는 타임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로 보게 되면 cast to the wrong typ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입이 잘못된 타입으로 바뀔 때 어떤 입력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파일은 아직 안 배웠고 다음 주에 배우는데요. 파일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예외 사항이죠. 그거 외에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데 0으로 나누면 결과가 안 나오죠? 이런 경우들. 배열 처리를 할 때 그 배열의 인덱스 바깥에 있을 경우에 에러 경우 많이 만났던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떠한 런타임 시에 실행 시간에서의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exception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xception은 보게 되면 요게 딕셔너리 미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지난주부터 사용한 펜을 사용을 해서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 딕셔너리 미닝을 보게 되면 exception handling은 abnormal condition 해서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어떤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그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에러를 뜻하는데 그 에러들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 있어서의 익셉션에 대해서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익셉션은 어떤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이벤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익셉션은 객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런타임 실시간에 던져지는 어떠한 객체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에러 상황들을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쉬운 에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로로 나눈다면 그 파트는 arithmetic exception이란 걸 던진다고 합니다. 한번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string 어떤 객체가 널일 때 널에 해당되는 어떤 널에서의 어떤 함수를 부르려고 하면 널 포인터 엑셉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열이니까 점 랭스가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널이라는 건 객체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객체가 없는 것에 함수를 부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포맷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S에 ABC가 되는데 여기 인티저 parse int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자열로 된 숫자를 정수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이 s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숫자가 아니고 ABC이기 때문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 동안에 마주쳤던 에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이 앞에 있는 파트에 대한 어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으로 나누는 부분이죠. 그래서 exception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exception 테스터 해서 메인을 하나 보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int a는 있는데 a가 50 나누기 0이에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int a는 50 나누기 0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컴파일 에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java arithmetic exception에서 제로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에러 메시지 같은 것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s가 null이고 null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아래다 써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문자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에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 s가 있는데 s에 아직 객체가 할당이 되지 않았어요. null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system.out.println을 해서 s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s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s에 있는 함수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length. 자, 읽어도 있는데 별 문제가 없죠. 컴파일적으로는. 근데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에 지금 string abc가 있고 그걸 인티저에 parse in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대시를 해가지고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ing s는 abc를 해서 근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려고 정수로 바꾸려고 해요. int num에다가 integer.parse int를 해서 여기다가 s를 넣어주면 s가 만약에 문자 열인데 숫자를 가진 거면 별 문제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면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A, B, C이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parse int에서 기대하는 그 숫자로 된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if s 문등을 써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처리하기 전에 그 각각의 매개 변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에러를 가르치는 어떤 리턴 밸류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에러 베리어블을 세팅하고 체킹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 여기서는 보게 되면 에러에 대해서 에러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 중에 하나가 워커 어레이에서 int i가 있는데 my array 해가지고 지금 이 array에 이제 이 i 이게 만약에 out of bound라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index i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때에 그 인덱스 바운드 바깥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work-on array에서 array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i가 0보다 크고 i가 length보다 작을 때 i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인 -1을 리턴하면서 아무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호출했던 함수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호출한 함수에서 다시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바에서는 try and catch 문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0으로 나누어졌을 파트에 대해서 이 어떤 구문에 대해서 catch, C4는 0부터 나눌 때 캐치를 해서 C에 뭐 -1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출력에 대한 어떤 에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try and catch 문을 쓰는 파트가 다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실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제가 가장 비슷했었고, 아까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났었죠? 근데 이 부분을 try and catch 문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try, 그래서 이제 try는 이 try 구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에러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atch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arithmetic exception, 요 파트가 이제 예외 처리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해서 catch arithmetic exception 2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뭔가를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그냥 0을 넣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system.out.println을 해서 그냥 뭐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없이 그냥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우리가 출력을 한 요 파트만 결과로 뜨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한번 이제 열면 이렇게 열었어요. 널일 때 문제가 생겼죠.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좀 해결하려면 try and catch 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try 하고 spring s 시스템 널, 여기에 대해서 catch를 해서 컨트롤 V를 하고 exception 2에 대해서 아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출력하는 걸로 에러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널 포인트 익셉션을 그냥 출력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트에 보게 되면 여기 AB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석을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try and catch 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ry and catch에 try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게 되면 어떤 에러가 떴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2점 exception 2가 있고, 그리고 2점 print stack trace를 해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number format exception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number format exception 에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점 stack trace 파트에 대해서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세 가지가 이렇게 좀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try and try가 있는데,
이거를 빼서 이렇게 캐치 문을 두 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라이 문을 합쳐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한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리스메틱하고 널 포인트 non-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벌써 arithmetic exception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arithmetic exception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 null point exception은 발생을 안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제일 첫 번째만은 exception 예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빼서 이쪽으로 넣어 볼게요. 이쪽으로 넣어서 트라이 문은 지워 주고요. 여기서 S가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S1으로 이름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arithmetic exception,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에러만 뜨는 거죠. 이건 그냥 처음에 발생한 에러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냥 이거를 arithmetic exception을 뒤로 넘기고 다시 이제 돌려보면 첫 번째 만나는 게 null point exception이죠. 그러면 요 null point exception이 생긴 요 순간에 요 exception이 뜨는 순간에 그 null point exception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 캐치에 있는 구문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number format exception을 제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그러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러가 떴을 때 요 exception 구문 발생한 exception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고 요 아래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고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try and catch문에 대한 구문을 우리가 구경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 exception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뭐 arithmetic exception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를 보게 되면 사실 그것들도 모두 다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의 가장 최상의 클래스는 오브젝트, 객체이고요. 객체 아래에 throwable, 던지는 게 가능한 이라는 객체죠. 그 throwable 객체에 error도 있고 exception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exception, 예외 처리하는 쪽을 보고요. 그 파트에서도 우리는 런타임 exception 쪽에 어떤 객체 그 파트에 해당되는 arithmetic exception 등을 우리가 구경을 해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if문 이런 걸 처리하면 안 돼? 왜 exception 핸들러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그 에러를 우리가 다 일일이 명세를 해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블럭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 try and catch 구문을 쓰는 그래서 exception 핸들러를 쓰는 게 좀 더 간편합니다. 이 두 번째 분리수 보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만약에 exception 핸들링 코드를 만약에 다 쓴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코드가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러 핸들링을 보게 되면 지금 에러 핸들링을 위한 코드가 어쩌면은 그 우리의 실제 로직의 코드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exception handler in try and catch문을 쓴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로직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에러 핸들링 코드 파트를 어떤 실제적인 액츄얼 로직 코드랑 분리를 해준대요. 분리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분리를 해주는 메커니즘이 이 exception handler, try and catch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구문은 try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예외 처리는 catch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IO exception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오는데요. IO exception이 뭐냐? 아직은 이제 다 IO exception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요 IO exception은 input, output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파일 입력, 출력 이럴 때 IO input exception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 exception이라는 것은 input, output exception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익셉션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 파일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IO 프로세싱을 시켰는데 갑자기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에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그 익셉션들이 보입니다. 이 arithmetic exception, null point exception, 그리고 number format exception을 우리가 봤었고요. 이것들이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로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